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획위를 출범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인수위원회의 네. 어떤 대신으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쭉 받았답니다. 어저께부터 받았는데 특히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이쪽에 대해서 니들 도대체 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강한 질책을 던졌다고 합니다. 왜 기재부가 제일 욕을 많이 처먹었을까요? 그동안 기재부라고 하면 아무도 못 건들던 그렇죠. 행정부서의 왕이었는데 지금 기재부가 털리고 있다는 얘기는 조만간 기재부의 어떤 분리 내지는 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 내용인지 좀 볼까요? 자, 아예 공개적으로 실망이다라고 비판을 쏟아낸 이유가요. 기재부가 새 정부 우선 추진 공약으로 19개를 뽑았는데 가장 먼저 올린 게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자는 거였다라고 합니다. 그건 기재부 일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기재부에서 이걸 왜 올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G20, G7 정상회의 적극 참여. 이후에는 경제 안보 분야 컨트롤 타워 구축, 외교 영역 확대,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 포괄적인 목표를 세웠대요. 아니 이게 기재부에서 이게 하는 기재부하고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80조 원 이상 부족한 세수 문제 해결 방안이라든지 기재부 분리에 대한 밑그림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인 AI 성장을 위한 투자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 때 기재부가 싸가지 없이 이런 일들을 실제로 맡아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안정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외교를 왜? 외교나 뭐 이런 거 대통령 스케줄이나 아니, 이런 것들을 기재부가 시건방지게 행안부나 이런 데서 해야 될 거를 지가 뺏어와서 생색내고 일을 했었다라는 게 첫 번째일 거고. 아니 G20이나 G7 정상회의는 아니 정부가 알아서 결정을 하게. 외교부가 해야지. 그럼. 근데 네가 뭔데? 내가 일 잘하는 부서야 그래갖고 이런 뽀대나는 거. 대통령이 직접 연관 있는 것들을 지가 그동안 해왔을 가능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 다 이것들이 돈하고 재원하고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안 하려고 일부러 태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두리뭉실한 것들을 그러니까. 던져놓는 거라는 거죠. 갱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 말 그대로 이게 갱세이지, 진짜로. 세금으로 갱세하고 있는 놈들, 이것들 다 처벌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기재부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 권한을 뺏어버려야 됩니다. 아 얘들이 난 쪼개는 너무 게 웃긴 아니라 아예 없애고 다른 부서로 만들어야 돼요. 아, 지들이 나 순간 대통령실인 줄. 오, 거의 순간. 그 대통령실 업무 아니야. 아 그리고 누구가 뭔데? 아니 누구는 행정부서잖아. 하나의 행정부처잖아. 돈 만지는 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관련된 일에 구체적인 목표를 써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자자정상회의 적극적으로 참여 이런 걸 왜 너네가 얘기를 하냐고. 정리나 봐. 영수증 정리나 하고. 어이가 없네. 얼탱이가 니들이 먼저 돈 벌어 온 적 있어? 조세 수입 들어오는 거 가지고 그거 갖고 이리저리 나눠 쓰는데 알뜰하게 쓰고 분배 잘하고 그거 정리 잘하라고 있는 게 기재부인 거지. 어디서 시건방지게 지가 외교를 하고 상황 있어. 영의정 미친놈들. 노릇을 하려고 그래. 되게 웃긴다. 근데 일을 이따구로, 그러니까 저 지금 약간 충격받은 게 일을 이따구로 했는데 이게 그동안은 통용이 됐다고요? 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 그러니까 얘들도 당연히 아유 저희가 이런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걸 들고 오니까 이거 네 일이 아니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치. 이 무능한 인간들을 일을 시켜놓으면 훨씬 더 그 창의적으로 무능하게 돼요. 이게 진짜 그래. 아니 진짜로. 창의적 무능. 아니 진짜로. 야 좋은 단어야. 얘들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진짜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냥 야 니 그냥 열심히 해봐 이러면 엄청 창의적으로 일을 더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야 돼. 그냥 이런 무능한 인간들 이걸 필요가 어떻게 없어. 가르쳐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애들이야.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옛날 강만수
파벌부터 시작해갖고. 그때가 언제야? 언제? 이명박 때. 그러니까 MB 때 아우, 아니야.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내려왔던 어떤 그 모피아들 이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상황 노릇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있는 거는 우리 지금 뭐 선별 지원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모듈한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 이외에 앞으로 AI 투자에 들어가는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것들을 막 서로 돌려갖고 막 회계 어떻게 해서 여기서 좀 보태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거를 해줘야지 유능한 거지. 이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것들은 다 모가지 잘라야 되는 거고요. 또 문체부도 질책을 심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물론 이건 이제 청와대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걸 해야 돼. 왜냐면 이게 나중에 청와대가 재단 형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관리재단 형태로 만들어져 갖고 지금 그 청와대 재단위원회라고 윤석열이 꽂아놓은 김건희가 꽂았지. 김건희가 꽂아놓은 위원회가 이걸 쥐고 앉아서 3억짜리 대파반 만들고 162억짜리 도배하고 이지랄 떠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람을 위해서 300억 원을 들여 만든 청와대 재단 운영 계획이 전혀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운영 계획을 해서 뭘 깔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부스 좀 설치하고 통행로 페인트 칠하고 보도블록 같은 거 조금 바꾼 거 말고는 사실은 전혀 방치한 상태가 아무것도 손으로 안 돼가지고 특히 안 쓰는 건물 같은 데서는 지금 막 건물이 썩고 막 쥐가 나올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럼 그 300억 원을 들여서 너네 청와대 관리해라라고 300억 원을 들여서 재단을 만들어놨는데 무슨 일을 했고 앞으로 3억 대파 심었다니까 3억 대파.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청와대 재단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그렇죠. 부분과 관련된 고민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심지어 거니까. 아직까지도 그 권한을 인계를 받지 않아가지고 이 새끼들이 그 관련단 그 공무원들이나 이게 이제 다시 들어가기 위한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면 개방을 안 해준대요. 시설을 보고 확인을 못 하게끔. 그리고 아직도 계속 관람객들 예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아, 이거 빨리 중지시켜야 됩니다. 권한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이도 이번 기회에 잘라야 되는 놈인 거예요. 그다음 뭐 국정위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국방위가 방첩사령부 개편 뭐 이런 류는 내란 사건 때 나왔던 건데 그 이외에 지금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가족부 확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부서 개편에 관한 특히나 이제 감사원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밀한 문제들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상 행정이 없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 안에서는 무능한 새끼. 행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칭찬받은 부서가 한 군데 있더만요. 국세청. 숨은 세금 1조 원 더 걷어오겠습니다. 그래갖고 그건 잘하네.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1조 원 갖고 안 낸다니까. 강남 유전 파와 빨리. 100조 원 파와 빨리. 요렇게 이재명 대통령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 대통령 홈페이지도 일단 오픈이 됐다고 해요. 복원을 시켰다고 하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이 한 푼도 안 들었다는. 로고도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청와대 그 모습을 한 로고로 바뀌었고 안에 있는 거 이제 소스 코드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메뉴가 줄은 것도 그 이유일 거예요. 아, 이 모양 자체가 네. 검찰청 모양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공항 밑에 검찰청 네. 모양이었잖아. 근데 그 새끼들이 그거 디자인하는데 1억 1천만 원 들었거든. 에이씨. 근데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만든 거고요. 이 홈페이지를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 중에 코딩하는 가운데에서도 내부 인력으로 이걸 처리해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저 새끼들은 이 홈페이지도 한 10억 드린다고 했을걸요?
어디 외부에다 영역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막 엉망으로 갖다 쓰고 제대로 된 것도 안 만들고 했는지 지금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아무튼 앞으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또 KTV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SNS를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이 뭘 하는지를 레거시가 안 해주면 우리라도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냥 뭘 하고 있는지만 알아도 자꾸 비교 대상이 떠올라요. 이게 정상인 건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인 상황에서 살아왔는가. 정말 이러고도 3년 동안 나라 안 망한 게 용하다 싶을 만큼 지금 빠르게 국가 정상화를 향해서 대한민국은 나아가고 있습니다.